우리가 그동안 재밌게 보았던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가 16화로 막을 내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16권부터 시작을 해서 16권, 17권, 18권, 19권, 20권 총 5권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라이트 노벨 이젤로 시리즈가 다루는 한 소주제의 이야기는 거의 대체로 5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도 총 5권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표지를 보게 된다면 나츠키 스바루가 메인에 그려져 있는 그런 편은 없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18권 에밀리아가 레귤루스와 대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볼 수 있는 에밀리아의 모습은 마지데, 텐시, ENT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라이트 노벨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변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에서 볼 수 있었던 에밀리아의 모습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역시 ENT를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19권의 표지를 차지하고 있는 릴리아나와 프리시나 이 두 사람의 활약도 이번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에서 눈에 띄었는데 프리시나가 다시 한 번 더 활약하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이야기가 됩니다. 볼라티아 제국을 무대로 해서 그려지는 그 이야기에서는 프리시나와 관련되어 있는 알지 못했던 엄청난 과거가 밝혀지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흥미가 있다면 라이트 노벨 이젤로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20권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비헬름이 테레시아를 만나서 과거 사랑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면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젤로 3기는 슬픔, 사랑, 부모와 자식, 그리고 매너적인 히로인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골고루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이젤로 3기 16화를 보게 된다면 마지막에 아주 엄청난 장면이 그려졌죠. 3기 16화는 폭식의 대저주교 라이를 상대하는 베아트리스와 오토의 모습이 핵심이었고 페이트가 가사하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이 되었고 페이트가 가지고 온 그 마도구를 활용해서 폭식의 대저주교를 한 차례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살아있지만 역시 폭식의 대저주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단순히 이름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먹으면서 기억까지 먹어서 그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화나 기억을 가지고 좀 상대방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아트리스가 절대 스바루와 만나지 못하도록 노력을 했던 건데 놀랍게도 그 율리우스가 폭식의 대저주교 로이에게 이름을 먹혀버렸습니다. 덕분에 율리우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딱 한 명, 나츠키 스바루 혼자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구석에 조용히 있던 율리우스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에밀리아가 스바루의 친구야?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스바루는 개인장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역시 나츠키 스바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하게 된다면 율리우스와 렘의 기억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는 추후에 반영된 애니메이션 이젤로 4기를 보게 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젤로 3기가 모두 다 반영이 되고 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4기 제작 결정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애니메이션 제4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이젤로 21권부터 막을 올리게 됩니다. 라이트 노벨 이젤로 21권의 표지를 보게 된다면 렘과 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가 있는데 람은 렘에 대해서 모두 다 기억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어렴풋이 여동생이 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볼살피면서 나츠키 스바루와 그리고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어떤 탑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21권의 줄거리를 읽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숨은 도시를 무대로 한 마녀교와의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상흔이 진하게 남았다. 일상을 이름을 빼앗긴 자들을 구하고자 스바루는 현자의 탑을 찾아서 세상 끝으로 떠난다. 마수의 소굴이자 도끼가 진하게 간도는 아우그리아 사구. 아무도 답하는 적 없는 모래바다를 건널 단서는 사로잡힌 마수 사역자인데 새로운 무대는 세상 끝의 모래바다와 플레아데스 간시탑. 기억과 헌자를 상대하는 제유짠이 말이 오른다. 대인기 인터넷 소설 파랑과 도전의 제21막 어리석은 도전자여 모래의 세례를 받아라. 네, 바로
현자의 탑으로 향하면서 스바루는 렌과 란만 아니라 율리우스와 여러 인물을 대동하게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24권의 표지에서 볼 수 있는 오랜만에 등장한 메일리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도 귀엽게 잘 그려져 있고 또 그녀 덕분에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 현자의 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루는 정말 초단기간으로 사망 기한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했었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왠지 모르게 나츠키 스바루의 여자 버전인 것 같은 이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보선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라이트 노벨 2제로 21권부터 22권, 23권, 24권, 25권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노벨 2제로 25권의 표지를 보게 된다면 루이와 로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맞나? 어쨌든 이 두 사람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되니까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트 노벨 2제로 25권이 발매가 되었을 때는 이제로 콜라보 카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제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러스트 카드를 여기에 넣어두었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아주 추억이 돋습니다. 요즘에는 콜라보 카페는 잘 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이트 노벨 2제로 21권부터 시작이 되는 애니메이션 2제로 4기, 라이트 노벨 20권까지 그려졌던 애니메이션 2제로 3기를 재밌게 보았다면 라이트 노벨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니까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스바루가 보여주는 좀 멍청한 모습들도 잘 지켜보면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이제로 사기는 언제 볼 수 있을 것인가?